안녕하십니까. 북경근대사연구소 김한근입니다. 자, 중국 역사 문화 이야기 오늘 5번째죠. 앞 시간에 이제 광복동 역사와 문화를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광복동과 인접한 남포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남포동은 어디일까? 우리가 흔히 자갈치 이렇게 하면은 남포동으로 표현되고 비프광장 이러면 남포동으로 표현되는데 정확하게 남포동의 경계를 보자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서울 깍두기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 깍두기 옆에 예전부터 불렀던 구두방 골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길은 어디서 연결되느냐 하면요. 서구청 바로 옆에 담벼락이 있던 자리, 지금 상가가 일부 들어섰습니다만 과거 담벼락이 있던 자리에서 이 도로를 건너면은 왕자극장 앞을 지나서 비프광장으로 해서 이 소위 구두방 골목을 해서 서울 깍두기 옆 골목으로 나와집니다. 이 길이 쭉 연결되어 나오다가 구덕로를 건너면은 건어물 상가로 이제 연결이 되죠. 이 길이 거의 과거의 해안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해안길 위치를 잡으려면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지도 검색어에서 남포동이라고 치시면은 남포동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두방 골목 위쪽 아래쪽을 넘나들면서 묘하게 선들이 연결되는 게 있어요. 이게 거의 예전에 이 해안 지역이었고 이 해안 지역이 1930년대에 소위 난빈 매축공사로 인해서 육지가 된 이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복동에서 골목 하나를 건너면은 바로 남포동이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문인예술가들이 이 광포동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남포동을 상징하는 두 가지 자갈치와 비프광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비프광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자, 부산 같은 경우에 특히 광복동과 남포동이 이어지는 이 일대가 우리나라 근대기에서 영화의 꽃을 이루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광복동을 얘기하면서 행자와 그리고 송정자가 부산에 이 대표적으로 초기에 만들어졌던 극장을 소개를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후에 남포동 일원, 광복동 일원의 거의 대부분이 남포동 일원이라고 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기억에도 생생한 문화극장, 국제극장을 비롯해서 여러 극장들이 이 일대에 산재를 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어떤 자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문화의 총체적 결집의 영화관이 이 남포동, 광복동 일대로 중심이 되어서 시작됐다는 것은 이 일제 시기에 일본인 자본들이 이곳에서 거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게다가 일본 문화의 어떤 중심이 광복동, 남포동 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영화관도 이곳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프광장은 그 한때 국제영화제 중심 무대였던 남포동, 충무동 일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영화를 집중 조명하고 국내 역량 있는 감독과 문제작을 찾아서 격려, 공개하고 또한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영상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국제영화제가 96년 10월 달부터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자, 비프광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포동 부산극장 건너편 옛 부영극장에서 충무동 교차로에 이르는 약 400m 거리입니다. 이 거리도 지난 광복동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2006년부터 시작된 이 광복로 10원가로 사업 때 단장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400m 거리를 스타의 거리와 영화제의 거리로 나누어서 조성을 했습니다. 스타의 거리를 살펴보면 스타의 거리는 그 유명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이 있죠. 그리고 눈꽃 점등 행사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프광장을 여는 마당으로 이렇게 개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화제의 거리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포스터를 그쪽에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비프광장에 또 특징이 하나 있죠. 부산에서 즉 중구 지역에서도 특히나 손술의 노점상들이 절비한 걸로 이 400m 구간에 무려 150명의 상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국시장에서 이 일대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무질서했던 노점상들을 시와 구에서 여기를 뭔가 질서 있게 개도를 하고 이 청결을 유지하면서 손님들에게 제대로 접대를 하기 위한 이런 다짐을 받고 만든 거죠. 여기 노점상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두 다 BIFF, 즉 비프라고 새겨진 조끼와 파라솔을 사용한다는 이런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허가되지 않은 노점상들을 이제 배격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파라솔 색깔도 대형 시네마 쪽 노점들은 주로 주황색, 빨강색 이쪽의 색상을 주로 쓰고 있고 충무동 쪽 노점상들은 파랑색과 하늘색으로 통일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 구역에 이 번영회가 자체 규칙을 정해서 스스로 질서를 유지해 나가면서
이 어떤 면에서 그 남포동에 새로운 어떤 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로 뭐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국제 시장을 소개할 때 소개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국제 아트타운이라고 있어요, 부산에. 여러분들이 길 위로 다니실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국제시장과 부평시장 사이에 난 도로 지하에 상가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주소로는 신창동사가 56번지 국제시장 지하도 상가 내에 조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여기는 원래는 이제 상인들을 위해서 이 지하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지만 나중에 여기 이제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왜? 처음에는 국제시장 거리를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지 못하고 지하를 통해서 이쪽 국제시장과 부평시장을 다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지하 공간을 만들었었는데 여기는 왕복 4차선인데다가 양쪽에 또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내놓거나 이러다 보니까 다른 도시의 4차선만큼이나 차량 속도도 빠르지 않고 붐비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길 위로 오고 가다 보니까 지하 상가가 장사가 안 되니까 여기를 미술로 색채로 입힌 것이 국제 아트타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를 이제 그 뭐 작가들의 작업실과 그리고 수공예 상점들을 이제 입주를 시켜서 미술의 거리로 명명했는데 이 어떤 면에서 입주하는 작가들에게 세를 좀 싸게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처음 막 작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공간을 시내 쪽에 내고 싶어 하는 작가들에게는 상당히 인기 있는 곳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미술의 거리 개장 뭐 1주년, 2주년, 3주년 이렇게 해서 몇 주년 기념 전시회도 있고 때로는 이제 국제영화제 특별전을 열기도 하고 이런 정기 행사 외에 에이펙 회담 때, 정상회담 때 2005년에 했죠. 이때는 이제 에이펙 정상 캐리커처전도 했고 그 외에 이제 불우이웃 돕기 자서전, 뭐 장애인 돕기 소품전 그동안에 뭐 100여 차례에 가까운 전시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작가들의 역량, 기량 그리고 이것 장소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좀 쇠퇴해진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 공간을 처음부터 미술인이나 작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지하 도로로서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작가들에게 주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작가들을 위한 배려 공간보다는 단순히 남은 공간에 작가들에게 배려를 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다지 명성을 못 얻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작가들이 이곳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국제시장을 가시면은 일부러라도 이 지하 상가를 한번 좀 둘러보시고 아 우리 지역에 어떤 곳이 있나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남포동을 상징하는 두 곳 앞에 말씀드렸던 비프광장 그 다음이 자갈치시장이죠. 이 자갈치라는 지명은 언제 생겼을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겠죠. 자, 그럼 자갈이 있던 시절에 생겼을 거 아니냐? 아니면은 매립을 하고 난 뒤에 과거에 자갈이 있던 곳이다 이래서 생겼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겠지만 일단은 1930년대 남빈 매축공사 즉 자갈치 해안을 매립하던 이 시기쯤에 생긴 곳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해안에 과거에 많은 자갈을 이루고 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복중앙로에서 나와서 중앙동 쪽은 약간 언덕을 이룬 곳이고 거기에서 서구청 방면은 자갈을 이루던 이런 해안이었습니다. 뭐 1900년대 전후에서 이곳에서는 이제 목순을 뭐 건조하던 이런 것도 있었고 1910년대에는 이 해수욕장이 남빈 해수욕장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왜 10년대부터 유명했는가? 물론 1913년에 우리나라 최초 공수로 해수욕장인 송도 해수욕장이 생깁니다만은 이 남빈 해안 지역에 있던 목선을 제조하던 이 조선소들이 영도로 이전해 간 즈음에 이 해안에 여름이면 사람들이 해수욕장으로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몽돌 해수욕장이 있던 자갈치를 일본 사람들이 매축공사를 벌이게 됩니다. 자, 부산은 이제 크게 따지면 영도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자갈치와 서구 쪽에 그 남항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동에서 이 적기만으로 이어져서 신선대 5, 6도까지 연결되는 북항이라고 불리는 이 두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일제에 의해서 북한은 원래부터 대륙 침략의 거점 항구로서 이네들이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2년부터 시작해서 해방 직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매립을 통해서 무역항으로 개발을 합니다. 근데 어항 기능을 가진 남항을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이 좀 답보 상태에 있었어요. 이곳은 부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항의 이 규모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직 일본인 사회를 중심으로 이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수원 사업으로서 한 곳이 무역항이면 한 곳은 어항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죠. 왜? 이미 이때는 경부선도 발달되어 있었고 부산 지역 인근 해역에서 잡히는 많은 수산물들이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이 되기도 하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던 뭐 이런 시점이었죠. 왜? 1910년대 되면은 이미 부산에도 제빙 공장들이 생기면서 냉장 혹은 냉동을 통해서 운반이 되던 뭐 이런 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경상북도 문경에 있던 한 분이 있어서 지전자충이라는 이 사람 농림업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했는데 이 사람이 비도조라는 일본 자본을 끌어들여서 부산 축항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조선총독부로부터 매립권을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1929년 2월에 시작된 제1기 매축공사가 들어갑니다. 자, 왜 남항 매축을 1기, 2기로 나누냐면은 보수천을 경계해서 영도대교까지를 1기, 그리고 보수천에서 남부민 방파제까지를 2기 공사 이렇게 나누면서 제1방파제 축조 및 남포동과 부평동 일대 해안 매축을 합니다. 그리고 매축지에 2000톤급 선박 접안이 가능한 안벽, 즉 배가 안전하게 이제 접안할 수 있는 이런 이 시설까지 이제 축조 공사를 해서 1932년 12월에 1차 매축공사, 즉 그러니까 영도대교에서 보수천 하구까지가 1차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2방파제 축조, 여기는 이 남부민동 방파제입니다. 축조 및 초장동 해안 매축을 대상으로 하는 2기 공사를 34년 11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완월동 지역 해안을 매립하는 3기 공사가 38년 6월에 완공이 됐다. 그리고 41년 5월 달에 추가로 또 공사를 해서 42년 5월에 준공했다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 규모를 했는지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29년부터 1940년까지 11년간 대공사를 통해서 남포동, 부평동, 초장동, 완월동, 충무동 해안가 약 48만 132제곱미터를 매축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방파제와 2000톤급 선박 접안 능력을 가진 안벽과 물량장이라 그러면은 선박에서 어떤 물건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평지를 만드는 뭐 이런 게다가 이제 소형 선박을 댈 수 있는 이런 곳까지 준비를 합니다. 어쨌든 이케다라는 이 사람은 조선 총독, 사이토 총독을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아마 남항매축공사를 하면서 돈도 벌었지만 당시 조선총독부의 신뢰를 굉장히 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34년부터 적기만 매축공사에 이르게 됩니다. 동천하구에서 지금 간만동에 이르는 해안매축공사를 하면서 부산 이망철도 건설이라든지 뭐 이후에 이 사람은 뭐 해외까지 진출해서 멕시코의 지역에 원유 개발 사업도 했고 뭐 그다음에 울산을 공업도시로 만드는 건설도 이때 이미 일제 시기에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남항매축공사를 통해서 국내 어항의 중심기지인 어항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항만 하역 시설도 이제 이때 많이 확충이 되다 보니까 무역항과 어항이라는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 뭐 이런 것도 되고 게다가 자갈치 간선도로가 생겼죠. 지금 구동로라고 불리우는 남포동 큰 길도 이때 생기게 됩니다. 송도로 가는 아랫길도 이때 일부 공사를 했던 거죠. 남항 매축을 계기로 해서 영두상공원, 영도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북항과 남항이 균형을 이루는 뭐 이런 그게 되었다 이러고 됩니다. 자, 이렇게 남항 매축 공사를 통해서 남항이 이제 업 전진기지로 이제 변모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자갈치를 중심으로 남항 해양이 매립되기 전인 1889년대에는 일본인으로 구성된 부산 수산주식회사가 설립되고 그리고 1903년에 부산 어시장이 개설됩니다. 근데 이는 이 당시 일대가 일본인 정강거리지였기 때문에 모든 자본과 구성원이 일본인으로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1907년경에 지금 롯데백화점 광복점 뒤쪽에 대규모 도매시장과 같은 수산종합시장이 생겨나고 30년대 후반까지 이 일대가 부산 지역 수산물 도매시장으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것도 이 남항매축공사와 이 연관이 되는 이런 것이 되고 남항매축공사 이후에는 1910년경에 부산 수산주식회사가 만든 제빙회사도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수산업의 전진기지로 부산이 발돋움하게 되는 게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 수산물 유통시장이 자갈치죠. 이 자갈치 시장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광범위한 의미의 자갈치 시장은 영도대교에서 충도 로타리까지 전체를 일으켰는 말이 되고 이 협의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갈치 시장은 자갈치 어패류 종합시장을 일컫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갈시장이 오늘날처럼 수산물 종합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해방 후 귀환동포들로부터 인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주변의 생선상인들이 임의단체인 생선상조합을 결성하게 됨으로써 자갈시장의 표시가 되고, 한국전쟁 시기에 피란을 왔던 많은 피란민들이 또한 이곳 노점에 가세하면서 지금의 시장까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61년 6월 16일, 자, 61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산항 제1부두의 부산종합어시장 수산센터를 착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무동 공동어시장의 전신이 61년도에 제1부두에 착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64년 11월 1일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자갈치에 있던 수확물 공판장을 이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공판장 때문에 있던 많은 상인들이 조금 뭐랄까요, 생기가 이런 상황이 됐겠죠. 물론 이제 이때 시장 기능이 잠시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합어시장 경매에 끼지 못하는 영세 소형 선박들이, 그러니까 이제 양이 적으면 경매에까지 넘기지 못하는 작은 어선들이죠. 이들이 이제 자갈치로 들어오면서 어민과 상인 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경매까지는 가는 양은 아니지만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되는, 이러면서 여기대로 또 오히려 또 번창하게 되는 이런 이중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노점 횟집이라든지 간이주점 등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자, 이러는 과정에 부산시가 한국전쟁 이후에 1962년부터 시부산 건설을 내세우면서 부산에 대한 대대적인 이 시가지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인 64년부터 68년 기간에 자갈치 해안에 조성된 무허가 판자초로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 작업이 이루어져요. 64년부터 68년까지 이렇게 오래 끈 이유가, 대부분 영세 상인들이 이곳에서의 생계터를 이루면은 자신들의 삶터를 잇기 때문에 극렬하게 저항을 했던 거죠. 굉장히 철거 반응들과 노점 상인들 간의 마찰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결국 이때 자갈치 사람들이 모여서 69년 7월 달에 수산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어패류 처리조합이 정식으로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4년 2월 16일 날 자갈시장 어패류 처리장이 개장됩니다. 건물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이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된 거죠. 물론 건물은 시당국에서 지어주면서 상인들에게 일종의 세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노점에 무분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건물에서 조금 위생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물론 이 이전에는 자갈치에 어떤 게 있었냐,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해안에 소위 수산가옥이라 그래서 바다에 말뚝을 박고 도로에 약간 걸쳐서 수산가옥이 쭉 줄지어 있었습니다. 뭐 수산가옥이 하기가 뭐 해외의 동남아 태국이라든지 이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갈치에도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약 1052평의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연건평 2195평에 이르는 현대식 상층 건물로서 본격적인 자갈치 시장 시대를 엽니다. 그러다가 이제 96년 6월부터 자갈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죠. 이것은 뭐냐면 80년대 후반에 자갈시장에 화재가 한 번 났어요. 근데 이때 이후로 건물이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나면서 위험성이 이제 노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시와 자갈치 어패류 처리조합 간의 이 합의에 의해서 서로 공을 해서 이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공유수면 일부를 더 추가로 매립해서 2003년 12월 달에 기공식을 가지고 2006년 8월에 준공합니다. 꽤 오래 걸었죠. 뭐 거의 2년 8개월 그쯤 공사 끝에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이제 지금에 이른다. 신축 건물을 밖에서, 즉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광복동 쪽에서는 볼 때는 뭐 그냥 건물로만 보이는데, 대평동 쪽 해안에서 보면은 3마리의 갈매기 영상이 보여요. 근데 이 3마리 갈매기는 각각 다음과 같은 상징을 가진다. 1번 날개는 도약, 즉 갈매기가 육지로부터 도약에 나가는 것. 2번 날개는 비상, 도약한 갈매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 그리고 3번 날개는 활공, 푸른 하늘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는 이런 형상을 지붕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건물의 어떤 외관의 특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중국 역사문화 이야기 오늘 5번째 남포동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남포동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 자갈치와 비프광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